사극을 보면 왕 뒤에 쪼로록 줄을 서서 따라다니는 내시라는 이름의 궁인이 나옵니다. 흔히 우리에게 내시는 것에 대해 남성성을 잃고 궁중에서 왕의 수발을 들던 남자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고려시대의 내시는 그 의미가 조금 달랐습니다. 환관이 궁에서 자비를 하는 거세된 남성이었다면 내시는 거세를 하지 않은 엘리트 출신의 관리직이었습니다. 고려시대 말 영향력이 커진 환관들이 내시직에 진출하면서 이후 환관과 내시의 차이가 없어지게 되는데요. 조선이 세워진 뒤에 고려시대의 환관은 우리가 아는 조선시대의 내시로 정착하게 됩니다. 오늘은 조선시대 환관의 삶에 대한 호기심입니다. 조선시대 환관이 되기 위해서는 남성성이 없는 신체 조건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고자가 되었거나 거세를 통해 남성성을 잃어야 기본 조건에 충족되었는데요. 다만 중국과 달리 조선시대 환관은 고환만 없으면 됐기 때문에 생식기까지 자를 필요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엽기적인 조건이 붙여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환관 제도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 베트남, 인도 등 동양뿐만 아니라 페르시아, 이집트, 그리스, 로마 등 서양에도 있었는데요. 이 나라들의 공통점은 일부 다처제와 왕정 문명권이라는 것입니다. 즉 왕이 많은 수의 후궁을 부인으로 거느리게 되면 궁에서 일하는 남자 신하들과 눈이 맞아 사통을 하게 되는 문제가 생기기도 했는데요. 이를 막기 위해 고자를 선발하여 궁중 업무를 보게 한 것입니다. 조선시대의 환관은 거세를 했다고 해서 모두 정식 환관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신체 검사와 구두 시험을 통해 선발된 어린 예비 환관들은 혹독한 수련 과정을 거쳐야 했죠. 이들은 내시부에서 심부름을 하면서 기본 소양을 쌓게 됩니다. 간혹 고참 환관들에게 물고문과 같은 인내력 테스트를 받기도 했는데요. 이유는 왕과 왕의 가족들을 위해 비밀을 지키는 제목이 될 수 있음을 검증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혹독한 선발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남은 90명 정도의 어린 환관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부였습니다. 학식이 없으면 왕을 잘 보좌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공부를 많이 시켜 조선의 환관은 기본적으로 학식이 높았습니다. 또 어린 환관들이 지켜야 할 여러 금기 사항 중 독특했던 한 가지는 마늘을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입냄새가 많이 나는 이유도 있었지만 마늘이 양기를 돋는다는 이유가 컸다고 합니다. 8세 전후로 입궁한 어린 예비 환관들은 10년이 지나야 정식 내시부의 일원이 될 수 있었는데요. 이때 다시 신체 검사를 합니다. 이유는 간혹 가짜 환관들이 섞여 있었기 때문이죠. 조선시대 내시부는 정원 140명으로 궁중안의 식사 감독, 왕명 전달, 의약 처방, 걸문의 수의, 청소 등 궁안의 일을 맡았는데요. 정식 환관이 되고 나면 대전 침실을 지키는 붙박이 환관만이 국내에서 생활하고 기본적으로 모두 출퇴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환관들도 월급을 받았는데 말단 환관의 월급은 말단 궁녀와 비슷한 수준이었죠. 하지만 먹고 자고 있는 것을 궁에서 해결했던 궁녀와 달리 출퇴근을 했던 환관은 생활적인 측면에서는 빈곤했습니다. 다만 환관은 권력을 잡기 쉬운 자리였기 때문에 직급마다 소득의 차이가 컸습니다. 특히 종이품의 대전 상선의 경우 쌀 한 석 한 말 이상, 콩 10말 정도를 받아 정일품 정승보다도 많이 받았죠. 한평생을 왕의 여자로 결혼을 하지 못했던 궁녀와 달리 조선의 환관에게는 결혼이 허용되었습니다. 이때 환관은 평민뿐만 아니라 사대부 가문의 여식들과도 결혼을 했습니다. 이유는 왕실의 업무를 보는 환관을 통해 권력을 잡기 위함이었죠. 결혼 후 대를 잇기 위해 양자를 들였는데 다만 고자가 된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조선의 환관들은 부와 권력을 위해 승진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승진 테스트는 주로 논어, 맹자, 중용, 대학의 사서와 같은 유교 경전이었는데요. 시험을 통해 좋은 점수를 받으면 빠르게 승진했지만 점수가 나쁘면 궁에서 퇴출되기도 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승진 시험의 고충은 마찬가지였네요. 조선시대 환관의 최고관직은 내시부 최고수장이자 왕의 수라상을 책임지는 상선이었습니다. 상선이 되면 내시부 최고 품계인 종이품을 받았는데 이는 오늘날 차관급에 해당되는 직급이었죠. 하지만 상선보다 더 선망의 자리가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대전 내관이라고 불리는 상전이었는데요. 상전은 왕의 명령을 승정원에 전합니다. 또 승정원에서 왕에게 전할 일이 있으면 상전을 통해야 했습니다. 왕의 수족으로서 왕의 입과 귀가 되는 곳이었으니 가장 빠른 정보통이면서 권력의 핵심에 있던 자리였죠. 이들은 정사품에 불과했지만 조정 관료들조차 함부로 대할 수가 없었고 또 권력을 남용해 상당한 부를 챙기기도 했습니다. 조선의 환관들은 나이가 들어 더 이상 활동할 수 없거나 모시던 왕이 세상을 떠나면 궁궐 밖으로 나와야 했는데요. 퇴직을 하면 국가에서는 매달 하급 관료의 월급 수준인 쌀 12말 정도의 노후 연금과 여생을 보낼 집을 따로 마련해 주었기 때문에 노후 보장은 나름 충분했습니다. 환관 제도는 1884년 갑신정변 때부터 그 숫자를 서서히 줄이다가 1894년에 시작된 가포개혁 때 폐지되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남성성을 버리고 부와 권력을 얻었던 조선시대 환관들은 현대에서도 불완전한 존재로 희화화시켜 평가되는데요. 하지만 철저한 신분제 사회였던 조선시대에서 환관은 평민이나 천민들이 출세를 하고 부와 권력을 잡을 수 있었던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조선시대 환관의 삶에 대한 호기심이었습니다. 호기심이 해결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